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부터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독소 조항하고 물음표를 붙여봤습니다. 공수처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24조 2항을 두고 독소 조항이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주제로 좀 잡아봤는데, 일단 어제 국회 본회의 상황 좀 다들 계셨을 테니까 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거법 표결할 때도 그랬고 어제 이 공수처법 관련해서도 국회를 보는, 저희는 이제 방송 화면을 통해서 봤지만 참 혼란스럽구나. 왜 우리는 지금 저런 국회를 보고 있느냐라는 또 그런 한숨도 나오고, 또 각 진영에서는 또 다른 또 생각을 가지셨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어제 본회의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저도 참 이렇게 그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참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이제 어제 본회의장도 그랬고 27일 선거법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장도 그랬습니다만, 이 국회의장을 향한 인신 공격이라든지 회의 방해, 네. 이런 것들은 참 굉장히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국회의장에 대한 인신 공격은 의원들 스스로 국회의원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거든요. 네. 우리가 국회의장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존중하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런 게 안타깝고요. 특히 회의 방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예. 것들은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네. 이 국회법 146조에서 148조를 보면은 본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 폭력 행사와 소란으로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등등은 다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국회법 165조, 167조에서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예. 회의장이나 그 부분에서 폭력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이걸 어길 경우에 징역 7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거는 한국당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던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네. 이 국회에서 협상할 시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상에는 응하지 않고 결국은 본인들이 원치 않는 법안이 통과된다 해서 온갖 불법을 행했는데요. 지난 27일 날 선거법 통과할 때는 국회 경위가 예.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고, 네.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은 경위들도 많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왜 이런 폭력에 앞장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네. 이렇게 무조건 보이콧 반대를 할 게 아니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협상하라고 국민들은 시간을 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한국당이 이것을 황교안 원내대표가 장애투쟁하고 삭발하고 단식할 때 이게 협상의 지렛대로 네. 더 많은 걸 얻기 위한 건 줄 알았는데, 정말 이거는 모든 걸 막아서기 위한 것이었고 협상은 전혀 진행된 게 없습니다. 저는 결국 국회는 대화 타협으로 이런 갈등이라든지 정쟁 사안들을 타협해내는 게 국회 정치의 묘미인데, 예. 그런 과정은 볼 수 없었거든요. 저는 네. 한국당 지도부가 정말 책임져야 될 문제이지 않나 싶고요. 네. 의원들한테 총사퇴를 하라고 사퇴서를 받을 게 아니라 한국당 지도부가 이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지고 사퇴하는 게 오히려 네. 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병원 의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국회의장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회법에서도 금지돼 있고 특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화면을 보다 보니까 성일종 의원께서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나갈 때 이런 플래카드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 의원님이 합리적이고 비교적 옳은 소리를 하시는 분인데, 참 야당의 몇 가지 문제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전체 야당이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아쉽습니다. 네. 국회법 하시는데 국회 수장은요, 정의화 의장, 전 의장, 강창희 의장을 보시라 그러세요. 어떻게 사회를 보셨는지. 문희상 의장 지금 불법 사보임에서부터 문제 일으킨 거 아닙니까? 국회법을 스스로 어기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한두 가지 여긴 게 아닙니다. 불법 사보임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또 쪼개기 국회를 했어요. 국회를 네. 이틀 3일씩 쪼갰습니다. 또 세 번째 회기가 결정도 안 됐는데, 네.
예를 들면 선거법 또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를 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100m 선거를 100m 경주를 한다고 할 때 일렬로 서가지고 총을 쏴야 스타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뛰어 들어오는데 그냥 간 거예요. 예. 일렬의 정렬도 아니하고 이 불법을 저지른 이 의장에 대해서 그러면 야당 의원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요 역사의 추억에 남을 여당 의원들의 이름이 새겼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법 저희가 정권 잡아도 이거 하고 싶을 만큼 욕심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공수처법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왜? 공수처를 어떻게 견제할 겁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손대는 게 검찰의 중립이고 그리고 부패하지 않도록 그 권력을 감시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 밑으로 가가지고 자기 새끼들 청와대에서 나오는 대형 사건들 다 덮겠다라고 해서 이거 한 거잖아요. 선거법 분명히 여당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협상을 안 했다 그러는데 협상을 할 걸 하라 그래야지. 원칙이 흔들리고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야당 보고 협상을 안 한다. 협상을 했습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얼마든지 저희가 무척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수처법 다시 좀 더 부연을 하면 네. 여당 의원들 속에서도 금태섭 의원 기권했습니다. 예. 서슬퍼런 여당 의원으로서 이게 굉장히 용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참 훌륭한 의원들이 있다는 거지요. 다른 당 의원들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추후에 여당이 던져주는 떡밥에 다 자기들 권리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왜? 이 농촌 지역구 없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주겠다라고 4+1이 협의를 했잖아요. 네. 이 문서로 썼잖아요.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독소 조항을 주제로 잡고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던 과정 당시의 분위기를 두 분께 여쭤봤는데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그 세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4조 2항 이게 이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는 순간 바로 공수처에다가 통보를 해야 된다. 이게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주체, 기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권한에 대해서 너무 공수처에 집중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견해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두고 독소 조항이 아니냐라는 견해가 나옵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공수처의 이름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아닙니까? 네. 고위공직자라고 하면은 대통령과 비서실장, 수석들,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들, 그다음에 정무직 이런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들 해서 대상이 7,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 검찰이라는 데가 수사의 개시와 종결, 기소권,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를 하는 거 보면은 조국 장관 관련해서는 검찰이 정말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합니다.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40명씩 형사부 검사들을 투입해서 수사를 하지만 네. 우리 지난 4월 달에 국회에서 일어났던 한국당이 저지른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어느 국민이 검찰이 정말 제대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무사하게 수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누가 느끼겠습니까? 검찰 권력이라는 것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에 저항하는 세력은 철저하게 네. 먼지털이식으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 검찰 권력이 제대로 평등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누구나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 권력에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사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검찰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 공수처가 만약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과 일가에 대한 의혹이 만약 불거진 상황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먼저 인지를 했다. 네. 이런 상황이면 지금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에서 이 수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지금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조국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닐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로 한국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검찰이 계속 뭉개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겠죠. 네. 그럼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국 장관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비리 문제가 불거졌단 말이에요. 예. 이것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당연히 검찰이 수사할 걸로 믿었던 한국당 의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수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게 예. 실현되는 게 이 공수처가 설치됨으로써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게 틀리고요. 전직 대상들도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걸 분명히 말씀드려서 공수처에서 다 보고받는다 이렇게 정정을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성의원께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지금의 검찰 수사 오늘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로 나올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다 묻히지요. 청와대에서 근무한 최고의 대통령의 실세의 한 사람인데 이거를 손대면 청와대가 얼마나 많은 혼란과 이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비리에 대해서 덮지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자는 예. 거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나 공수처를 만들어 놓는 것은 안 된다. 왜? 공수처를 견제할 또 기관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잖아요. 분명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조국 장관 사건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은밀하게 진행된 사건 아닙니까? 범죄 행위 아닙니까?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얘기하는데 국회의장이 불법 사보임으로부터 저항에 의해서 일어났지 여기에 비밀리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건 논리가 맞지 않고요. 또 하나 공수처 같은 제도는 OECD 국가나 전 세계에 없는 제도입니다. 북한에 있는 거고 그리고 옛날 나치에 있었던 게슈타포 같은 조직이 바로 공수처예요. 어째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지 미래로 가야지. 네. 이게 어떻게 전 세계에 있지도 않은 이런 지금 옆에 있는 나라 같은 경우 감찰위원회라고 해서 정적 제거 요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대한민국의 이 상권 분립과 여러 가지 앞으로 가야 되는 국가 권력에 있어서의 다루는 문제인데 대통령 권한을 더 강화해가지고 측근 비리라든가 청와대 대형 비리 사건이 청와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걸 다 묻어버린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퇴임 후에 정말로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제가 네. 인간적으로 가까운 여당 의원님 아침에 뵀습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냐?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다 감옥 보냈습니다. 죽어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말 매정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 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는 건데 정말 저희가 정권을 잡아도 이 제도에 대해서 공수처 같은 경우가 욕심이 날 거예요. 근데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기 이전에 이거는 대통령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라고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를 대선 공약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것과는 시간 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또 반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선 공약의 1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핵심은 검찰의 개혁이잖아요. 예. 명제는 검찰에 대한 개혁인데 이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그게 공수처라고는 괴물처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비리 은닉처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예.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지 1호 공약인 검찰 개혁을 위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찬성을 하고 협조를 할 겁니다. 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의 이 비리에 대해서 은폐를 시키기 위한 이 조사처는 안 된다는 게 저희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 그런 결의를 한국당에서 했는데 성 의원께서 사퇴서 쓰셨죠? 예, 썼습니다. 이렇게 사퇴서 쓰실 때 어떤 마음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김영우 의원이 이번 왜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의원직 사퇴 카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강한 투쟁은 통합이다. 보수의 통합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또 제안을 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의원직 사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으셔야 될 게 지금 이 정권의 폭주가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더 강력하게 정권에 대해서 투쟁을 해주고 국민에 대해서 여러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게 야당의 의무이기 때문에 네. 원내대표한테 의원직 사퇴서를 다 일임해서 맡기고 네. 원내대표가 더 강력하게 여당에 대해서
모아진 의원들의 힘으로 네. 더 강력하게 싸워달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제가 발언 기회를 동일하게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번 강병원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일종 의원의 말씀을 쭉 들었는데 이제 한국당에서 의원직 총사퇴라는 그런 결의도 나왔고 또 한 가지 꺼내든 카드가 장외투쟁을 다시 예고했습니다. 1월 3일 날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장외투쟁을 바라보는 한국당과 민주당의 시선은 늘 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엄동설안에 또 새 벽두부터 한국당이 장외로 나가는 심정은 어떨지는 성 의원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들었고 강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의원직 사퇴는 또 한 번의 쇼죠. 뭐 제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또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뭔가 하는 것이 또 쇼로 한번 비춰서 국민들이 또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마 의원직 총사퇴가 되지 않을 거랑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되려면은 회기 중에는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회기가 아닐 때는 의장이 이 사퇴서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네. 국회의장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쇼에 그칠 거라 생각하고요. 의원직의 총사퇴를 강요할 게 아니라 이 사태를 이렇게까지 이끌고 와서 삭발하고 장외투쟁하고 단식으로 극한의 투쟁으로 우리 정말 한국당 의원들 모두에게 정말 자괴감을 느끼게 했던 지도부가 사퇴하는 게 저는 해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네. 공수처에 대해서 이게 뭐 그 나치의 뭐 게스타포 같은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게스타포 조직 100만이 넘는 조직입니다. 네. 근데 이 공수처는요. 수사검사가 25명밖에 안 돼요. 예.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수처 법에는 현직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국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장관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을 거고요. 네. 장관이 됐는데 뭔가 비리가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비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견제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잘못하면 검찰이 이거를 다시 또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공수처로 가져가면은 모든 비리가 덮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 아까 그 24조 2항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통보 조항. 네. 이것을 둔 이유는 뭐냐면은요. 하나는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가 2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국의 검사는 2,200명이 있고 수사관까지 하면 한 10,000명 정도 되는 조직입니다. 네. 검찰, 경찰에서 이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들에 대한 수사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여기에서 수사할 때 공수처에 전달을 합니다. 통보를 하면은 공수처에서 이거는 우리가 하겠다. 이건 안 할 테니 검찰, 경찰에서 하십시오라고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각자가 서로 이렇게 자기 역할 분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각각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이런 것도 기소권이 없어요. 예. 수사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소는 또 검찰에 맡기게 됩니다. 저는 견제가 되고 역할 분담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바로 범죄 수사의 공백이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파묻힐 것이다. 무슨 뭐 이 현 정부의 비리를 묻기 위한 조직이고 게스타포 같은 조직이다라고 예. 하는 것은 이 공수처의 규모를 봤을 때나 네. 지금 법에 나와 있는 이 독소 조항들을 제거한 것들을 봤을 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 이런 걸 말씀드리고 최근에 대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서 자체 수사를 개시해 과잉 수사를 하거나 그리고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서 문계기 부실 수사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그렇게 해왔죠. 패스트트랙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엄정하게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를 했으면은 이런 선거법 또 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이 국회에서 폭력 사태가 재현됐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정치 검찰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수처에 반대하는 한국당하고 짬짬이 검은 거래를 해가지고 네. 국회에서 폭력과 불법을 방조하니까 국회에서 이 폭력 사태가 재현되고 재발되는 겁니다. 이 정치 검찰의 이 행태 빨리 저는 사라져야 한다 생각하고 강 의원님, 공수처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의원님 이야기에 반론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검찰을 견제한다고요? 맞죠? 그렇게 네. 얘기했죠? 맞습니다. 아니 보고받는데 어떻게 견제가 됩니까? 보고를 안 받고 양쪽이 알아서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을 때 검찰이 예를 들면 공수처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공수처가 검찰에 대해서 조사를 비밀리 할 수 있을 때 이 양쪽이 견제가 이루어지지. 아까 제가 중복 수사를 잠깐만요. 반대한다고 말씀드리지 아니 않았습니다. 아까 분명히 국민 입장에서는 견제를 한다 그랬어요. 예.
아니 상부기관 대통령 직속으로 가 있어가지고 이게 보고받아가지고 할 거 안 할 걸 가려주는데 어떻게 견제가 이루어집니까? 네, 이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옥상옥에 지금 상황식 정치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다음에 7천 명 고위공직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민주당 논리가 단순합니다. 국민들한테 7천 명의 고위공직자들 잘못 저지른 거 붙잡아다가 조사해서 벌 주겠다라 이러는데 왜 우리 당이 반대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문제는 뭐냐. 7천 명이 그러면 범죄자입니까? 아니 대한민국 7천 명 정도 되는 이 국장들 뭐 그렇게 큰 비리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큰 범죄가 비리는 드러났을 때 수사를 하는 것이죠. 그걸 무슨 범죄자라고 우리가 단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큰 범죄 어디서 났습니까? 역대 이래로. 다 청와대 게이트입니다. 그거가 문제가 됐지. 조그만 몇 천만 원 먹고 뭐 이런 웬간한 국장 등 비리 있는 거 검찰 경찰에서 지금 다 정리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호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7천 명의 무슨 국장들은 올라가기만 하면 다 비리 집단입니까? 정말로 비리 집단. 살아있는 권력이 비리하지 않도록 국민한테 피해 주지 않도록 감시 기능을 예.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비리 은폐처를 만들어가지고 청와대를 스스로 보호하겠다라고 만든 이 공수처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그 다음에 25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검사 25명 가잖아요. 25명이 어떻게 7천 명 할 겁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니 검경에서 그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은 자, 공수처에 그래서 보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거기가 옥상옥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부가 되고 내 입맛에 맞는 거는 묻어두고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하겠지요. 아니 묻어두는 게 아니라 어찌 그렇게 그중에서 공수처가 수사할 건 수사하고 아닌 것은 검경에 다시 이첩을 합니다. 당신들이 수사하세요라고. 그게 법입니다, 의원님. 아이 강 의원님, 권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정말로 잘 봐야 합니다. 다음에 이 법 만들었다가 정권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하게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만들어졌는데 왜 그러십니까? 저희가 정권을 잡아도 이 법을 없애야 될 법이고 네. 지금 여당도 이걸 만들면 안 되는 법이에요. 검찰을 어떻게 하든 중립지대에 잘 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지. 예, 제가 견제할 수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걸 개혁이라고, 이거 개혁입니다. 예, 제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수처가 그 공수처의 공이 정말 공정하다라는 의미가 될지 아니면 정말 공룡 같은 괴물 조직이 될지 두 분의 말씀을 들어서는 저도 잘 판단이 안 섭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렇고 보다 냉철한 시선으로 오는 7월에 이제 출범 예정이라고 예. 들었는데 그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얘기하다가 두 분 말씀 듣다 보면 경자년 새해가 올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어제 세 번째 특별 사면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복권으로 잡아봤는데 5,174명이 사면되거나 복권됐는데 딱 한 명, 이광재 전 강원지사에 대한 관심이 그중에서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본인은 정치 복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광재 전 지사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어떤 파급 효과, 민주당 내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반대쪽에 또 의혹 제기도 있고요. 본인의 입장과는 달리.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이광재 지사가 일성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난 10년은 나를 돌아본 시간이었다. 네. 정치 복귀는 섣불리 판단 않겠다라고 했던 게 정확한 워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랬고요. 이번 좀 사면을 보면 어쨌든 이 그 양심적 병역 대체를 요구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사면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이 소수자에 대한 배려, 그 사회의 어떤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 국민 통합, 사회 통합, 화합의 계기가 이 사면의 큰 목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작은 이렇게 음주운전이라든지 교통법규 관련해서 범죄 경력이 있었던 분들 170만 명 정도가 다 이제 그런 기록들이 좀 말소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좀
이 사회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가는데 좀 필요한 그런 사면 복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 또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재 지사도 있었고 우리 공성진 전 의원이신가요? 한나라당 의원이죠. 예, 그리고 신기호 전 한국당 의원도 있으셨는데 아마 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보니까 여권 기준으로 한 26%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 야권에 소속된 정치인이 한 46% 되더라고요. 훨씬 더 야권에 소속된 정치인들에게 더 많은 좀 사면 복권의 기회를 줘서 네. 이 사회 통합이라든지 국민 통합의 취지를 좀 충분히 살리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광재 지사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워낙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청와대한테 감사해야 되겠네요. 야권 출신 46%에 여권 출신 26% 퍼센트로 많이 줘서 저희가 감사해야 되겠네요. 청와대가 뭐라 했습니까? 정치사범을 배제하겠다. 예. 약속 스스로 깬 겁니다. 원칙을 그럼 정하지 말든지 5대 원칙 정해놓고 장관들 임명할 때마다 다 깨졌잖아요. 왜 정합니까? 국민들한테 표 달라고 할 때는 그럴듯하게 하고 말이죠. 예. 이번 이 사면 세 가지라고 보여져요. 촛불 청구서를 냈어요. 촛불 청구서.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사드 이런 거 다 반대했던 사람들 저 세월호 해서 이런 세력들 다 사면을 해줬고요. 예. 두 번째 내 새끼 챙기기입니다. 46% 속에 출마할 사람 우리 당으로 출마할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들 갖다가 숫자 맞추는 게 이게 과연 이게 공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세 번째 선거용입니다. 이광재 지금 전 지사가 뭐 생각 없다 그러겠지만 조금 지나면요. 아 지지자들이 이렇게 오니 내가 고민하겠다 하고 또 말 바꿀 거예요. 네. 다 이러한 계산판에 의해서 원칙을 깨트리고 있는 게 이 정부입니다. 정말로 스스로의 원칙을 그러면 허질 말든지 네. 이 광노현 전 교육감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박명기 후보한테 2억 줘가지고 매수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울산 사건의 김기현 전 시장 사건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너무너무 자리를 준다고 해서 매수한 그런 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매수 같은 경우는 큰 죄가 아니라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무슨 추하게 말이죠. 46%, 26% 이런 거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예 이거 하지 마세요. 저는 아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하는 게 맞지. 자기들 진영의 총선에 유리한 사람 딱 집어 넣어놓고 상대 진영에 출마할 수도 없는 사람들 갖다가 공성진 의원 강남 출신이었습니다. 강남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그래놓고 나서 여기에 우리 비율을 맞췄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한다. 정말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강병훈 의원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과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양심적 병역 거부라든지 세월호라든지 강정마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어쨌든 죄값도 치르셨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면 복권하는 겁니다. 또 국가 공권력이 했던 부분에 저항했던 분들이에요. 무슨 뭐 사인 간의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뭔가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큰 대의를 가지고 움직이셨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 안에서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입니다. 대통령의 사면 복권이라는 게 이런 국민들의 어떤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충분히 그 사면권이 쓰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을 사면 복권하는 것까지 마치 뭔가 이렇게 뭐 선거용이다라고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렇게 양심적 병역 교부자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법으로서 다 이제 좀 새로운 대체 복무가 다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양심적 병역 거부했다라고 그 지금 감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좀 이렇게 성일종 의원님께서 저렇게 이 네. 사면 복권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이 혹시 박근혜 대통령 사면 복권이 대상에서 빠지셔가지고 서운해서 그러는 거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이번 사면 복권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면을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2019입니다. 제가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이 마지막 주제 못하면 어떡하나 막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은 뭐 거의 다 돼가는데 2019년 한 해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12월 31일 오늘 국회 정말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두 분께 1분씩만 딱 드리겠습니다. 1분씩 동안 시청자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국회의원의 역할은 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 행복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드는 게 저는 국회의원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싸울 수 있습니다. 논쟁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말로 하는 싸움이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지난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우리 국민들이 평가받았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정말 걸핏하면은 장외로 나가고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나를 밟고 가라고 하면서 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모습이 네.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쳤을까 정말 좀 두렵습니다. 20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이런 국회에서의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저는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이 공수처법이 설치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는데요. 국회의원이 됐든 네. 검찰이 됐든 판검사가 됐든 어느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이 이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입증되는 예. 2020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통일종 의원께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 국회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야당으로서도 제 역할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스티븐 레븐츠키가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망하는가, 무너지는가 이 책을 보면 좋은 시스템, 좋은 법률이 무너져서 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의 양심의 벽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있었던 여러 사보임에 대한 불법, 이 처리 문제, 쪼개기 국회 문제, 너무도 많은 이 탈법과 불법을 국회의장으로부터 이루어졌고 또 이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네. 또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 것은 이 정권의 핵심들이 과연 공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로 이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공정과 정의를 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 국민들께서 더 매서운 눈으로 감시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를 해 주실 때라야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 한 해 우리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2019년 마지막 여의도 펀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